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즘 건설 경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. 제가 있는 지역이 광주인데, 이 광주의 이 중소 건설업체,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. 이 금융권 이야기도 있고,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님과 오늘 점심을 같이 했었는데, 이 PF 대출이 멈춰서면서, 이 지방에 지금 돈줄이 막혀오고 있고, 지방 아파트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.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. 그것 때문에, 지금 이제 줄도산 우려가 나오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,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. 이 서울에 굉장히 30억 하는 아파트가 20억대까지 쭉쭉 떨어지고 있고, 대신에 금리는,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기준금리가 또 오르죠. 미국에서 또 올랐죠. 올랐으니까 실제로 문자 메시지 보면 이제 제가 거래하고 있는 신협,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는 금리가 최대 10%까지 하는 적금도 나타났습니다.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10% 적금. 물론 그게 카드하고 연동이 되고 이렇게 우대 금리까지 붙어서 10%인데, 야, 지금 이승 10% 정도 되면은 IMF 때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.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죠. 예금이나 적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주식이라 코인, 부동산 이런 것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이런 이제 그 경제 어려움의 여파들이 이 지방일수록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집값이 좀 빠졌습니다. 이렇게 우리 집 신도시 좀 올랐었거든요. 근데 좀 주춤하고 있어요. 다른 쪽에 있는 아파트값, 주택값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건설업계 주변에 제가 이제 그 모기업이 이제 건설 회사예요. 주변에 이제 건설업계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다 지금 죽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. 아파트 짓고 현장 만들어 놨는데 되게 어떻게 하죠? 대출을 많이 받죠. 그 PF, 프로젝트 파이낸싱,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돌리고 현장을 운영하고 하는데, 이게 미분양이 되고 안 팔리고 금리가 꽁충꽁충 올라가는 겁니다. 대출 금리 우리가 이자 받는 게 10% 적금인데 은행에서도 예대 마진 남겨야 되잖아요. 더 올릴 수밖에 없죠. 이것 다 보니까 이 대출로 나가는 것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힘들어요. 지금 현장들을 지금 뿌려놓은 데는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. 오늘 이제 그 취재 과정에서 제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. 오피스텔 하나, 광주에서 오피스텔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. 이 계약을 했는데 그게 한 1억 6천 정도 돼요. 15평인데. 원래 들어오려면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죠.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, 사실 건설업계, 제조업, 회사도 어렵지만 일반 시민들, 국민들 더 어렵죠. 자영업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일반 현장 다니는 월급쟁이도 마찬가지죠.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거 빼놓고 이자 올라가니까, 야, 이자 빼면은 쓸 수 있는 돈, 이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잖아요. 쓸 돈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먹을 거 줄이는 거죠. 외식 안 하는 거죠. 지금 현장 보면 실제로 식당들 매출이 진짜 많이 줄었죠. 사람들 안 가는 겁니다. 삼겹살 먹을 거 닭고기 먹고, 닭고기 먹을 거 고기 그냥 안 먹고 채식주의자, 비건으로 되는 거죠. 집에서 밥해 먹고. 실제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이자 나오고 나오고 물가 올라가고 환율 높아지고. 와, 지금 이게 이제 현실인 것 같은데, 이 주택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자산, 대출을 다 이렇게 많이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 대출 이자는 높아지고 있고 분양을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는 거죠. 광주도 지금 보면 이 포스코, 염주 포스코하고 SK, 계림, 이게 한 4,000세대 정도 이게 지금 이제 입주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집값이 한 8억 9억 해요. 광주도 34평인데 브랜드 아파트다 보니까 요거 가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가야 되죠. 안 팔려. 근데 이 부동산 내놓으니까 안 팔립니다. 부동산 업자들도 죽을 맛이죠. 일이 있어야지 요걸로 먹고 사는데, 입주가 돼야지 가전도 들어오고 커튼도 들어오고 이불도 팔고 소파도 팔고 그럴 텐데 이거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죠. 못 들어가니까 전세를 내놓습니다. 전세 8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 처음에 냈을 때 보통 한 70%, 80% 선에서 전세가 맞춰지잖아요. 근데 광주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뚝뚝 떨어졌어요. 지금 8억짜리 전세 내놓는 게 지금 4억에도 안 들어가죠. 절반도 안 들어서 더 떨어지고 있죠. 이것도 안 되니까 금매로 나오는 거죠. 금매. 월세로도 전환이 되고. 나중에 혁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있어요. 이 코롱 아파트, 브랜드 아파트, 좋은 아파트. 요게 한 4억 정도 하거든요. 34평 기준. 33평인가 4평. 근데 이제
우리 같이 일하는 형 이야기인데 아들 사주려고 그 집을 샀는데 전세를 이제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4억짜리가 안 맞춰지는 거죠. 3억도 안 되고 2억도 안 돼요. 결국 1억 2천만 원. 실제 사례입니다. 1억 2천만 원짜리 해서 전세로 했는데 이 전세를 하셨던 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광주 살고 있는데 거기 1억 6천짜리 살고 있대 그 집이. 근데 거기 안 빠지는 거죠. 계약금 5천만 원 줬는데 나머지 돈을 지금 7천만 원 못 내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.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요. 예. 집값은 계속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집을 실제로 실거주 하는 사람들도 계속 관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높습니다. 실제로 이제 중소업체들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 부동산 호황기 시절에 돈을 진짜 많이 벌었죠. 많이 현금 확보를 많이 했고 이게 좀 버틸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한 2, 3년 동안은 아예 사업을 안 해버리겠다. 차라리 놀아버리겠다. 예,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. 버티면. 그 사이에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아까 좀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긴 것 같은데 아무튼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하는 오피스텔 계약자인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이 계약을 해지를 하면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죠. 다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주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될 판이다. 또 근데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장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. 계약자도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3천만 원, 4천만 원 손해를 봐요. 일단 계약금 1,500만 원 날라가고 중도금 무이자로 했던 거 다 토해내야 돼요. 그 돈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.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. 근데 그걸 해주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니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. 정말 슬픈 사연이죠. 예. 3천만 원 손해보게끔 하는 계약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. 그렇다고 이제 건설사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걸 해주게 되면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어. 계약서 내용도 해석하기에 따라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. 이 건설사 입장이 어려우니까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한참 또 실랑이를 했습니다. 이게 서로 입장이 틀리니까 기자가 하는 일은 이쪽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입장이 있잖아요. 근데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이 이야기 맞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또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이 주관적인 감정 없이 이 두 사이에서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이제 기사를 써서 보도를 하는데 오늘 좀 그런 안타까운 씁쓸한 그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자화상인 것 같아서 좀 두서없네요. 근데 방금 이제 일어난 일이라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이 경기, 이 부동산, 이 건설 경기 또 우리가 사는 일반 서민들의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구나 하는 모습들을 한번 남겨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고 저도 이렇게 좀 피곤한가 봐요. 신경 쓰고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입술이 쥐는데 입술이 좀 많이 쥐어 있습니다.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받으라도 잘 풀 수 있는 것들 잘 한번 해보시게요.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잘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